대만의 고산지대를 자전거로 정복합니다. 전날은 아리산과 1대1 대결을 펼쳐 3600m의 고도를 획득하였고, 오늘은 동아시아에서 아스팔트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산 해발 3275m 허환산의 우림과 1대1 대결을 펼칩니다. 허환산은 새벽부터 자객을 보냈습니다. 모기가 어제 이불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팔 여기저기 물었더라고. 다행히 저는 그 모기를 때리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 잠을 못 자고 설치다가 늦잠을 자게 되어버린 겁니다. 빨래는 마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좀 바짝아야 되는데, 원래는 새벽 5시쯤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아침 7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약한 바람으로 조금씩 말리고 왔는데, 어차피 근데 또 젖는다 좀 있으면 하면 또 젖는데, 축축하게 젖은 신발을 다시 신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오전 7시 반 후다닥 짐을 싸서 호텔을 나섭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억울하다.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분명 이날 아침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꽤 괜찮았습니다. 자이언트가 문 열었으면 바람 좀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1월달에는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가 있고, 그리고 큰 자이언트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전기 자전거, 로드 자전거, 꽤 괜찮은 자전거 모델들이 여기서 대여를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늦게 출발하게 됐어요. 그 말은 오늘 나중에 이제 고생이다. 현재로서는 다리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 온 김에 그래도 1월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내려가려다가 진짜 잠깐이라도 1월담을 좀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와, 1월담 보세요. 아침 시간 구름 낀 1월담. 이 분위기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와. 비가 지금 안 오고 있지만 비는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비가 와야 요 담수호에 물도 채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1월담을 잠시 감상하고 오늘의 본격 여정을 시작합니다. 또 올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 1월담 빠져나갑니다. 이날 코스는 푸리로 이동해서 허안산 등반을 시작하고 우링을 넘어서 리샨이라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거리는 한 111km 정도 될 예정이었고, 획득 고도가 3400m 정도 됩니다. 하늘의 구름이 이렇게 막 짙은 게 아니라 비닐 봉다리처럼 약간 투명하고 자글자글해가지고 적당히 햇빛이 들어오는 자전거 타기에는 꽤 괜찮은 날씨였습니다. 자, 이제 푸리에 거의 도착했고, 저 뒤에 산이 보이죠? 아침을 아직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근데 지금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납니다. 1월담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면 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근처가 경치 좋은 곳도 많고 다 고산지대여서 대만 자덕들이 자전거 타러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밥을 풀이에서 안 먹고 좀 올라가다 먹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 놓은 상태에서 아침밥을 먹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일부러 공복에 라이딩을 조금 해가지고 살을 좀 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자, 허환산 보이죠? 허환산. 제가 산을 자꾸 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대만에서는 산을 샨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만에서 생활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3000m 정도 되는데 허환산은 중간중간에 이제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고, 중간중간에 숙소도 좀 있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하면 숙소에서 머물 생각입니다. 허환산 시작하고 한 해발 1000m까지 올라갈 때에는 이렇게 평지성 야구로막이고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벌써 지친다. 현재 시간은 9시 반이고 정상에는 오후 4시나 5시쯤 도착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좀 올라가다 보면 또 마을이 나옵니다. 이낀 거 좀 보세요. 덥수룩하게 났네. 덥수룩하게. 레나이로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후덥지근합니다. 화면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했습니다. 진이 빠지고 무엇보다도 의욕이 꺾이더라고요. 이제 한 40분 정도 올라왔고 슬슬 이제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길을 지나가 봤기 때문에 곧 편의점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편의점 있는 줄 알고, 저번에 편의점 여기였었는데 편의점이 없어졌다. 조식을 먹어야 되는데. 당황했습니다. 그 편의점은 다른 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공복으로 거의 1시간 반을 달렸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먹어줘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세븐일레븐이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네. 감으로 여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있네. 헷갈리. 장난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없어진 줄 알았지. 오늘 뱀이라 2년 만에 와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뭐고 이거 깡패가 또 밥 달라고 오는 거 이거. 신속하게 먹고 가야
고양이인데 목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여기 패밀리마트에서 키우는 고양이인가 싶어서 문 열고 그냥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거 모르겠지. 따라오네. 흡수가 빠른 걸로 먹어야 돼. 와, 맛있겠네 이거. 비엔땅 어디야? 이것저것 좀 보다가 이날은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이거 약간 일본식 가츠동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고양이가 또 다른 고양이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반대편 고양이가 들어오면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던 찰나에 이 빨간색 옷 입은 아저씨가 눈치 없이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그 다른 고양이가 쫄아서 그런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고양이 세계도 나름 살벌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먹고 생각. 가츠동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확실히 비엔땅보다는 자극적인 냄새였습니다. 1시간 반 참고 먹는 아침 식사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약간 간장맛, 달짝지근한 맛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블루베리가 들어간 식빵도 샀습니다. 이 식빵은 대만 자덕들이 먹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요 귀엽게 생긴 깡패 고양이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와서 조금 놀아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빵과 요거트를 신속하게 흡입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배터리가 한 50% 정도 충전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이 해발 720m고 2300m 정도 더 올라가야 되죠. 교통량이 좀 있습니다. 경사도도 좀 있고. 전날은 아리산과 거친 대화를 했는데 이날은 허완산의 자연을 느끼며 1대1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허완산 초반은 반대편의 타로고 협곡처럼 웅장하진 않지만 이 울창한 숲이 매력이었습니다. 저 숲속 깊은 곳에는 왠지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세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트럭대가 나올라. 확실히 여기 경사도가 있다. 여기는 획득고도가 올라가는 게 막 느껴집니다. 이 앞에 매력적으로 생긴 클래식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어제 아리샨보다는 더 힘듭니다. 이날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의욕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뭔가 시동 자체가 안 걸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이 꼬불꼬불한 길을 우역우역 페달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이날따라 진도가 너무 안 나가더라고요. 가뜩이나 날씨도 후덥지근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헤어핀을 많다는 게 이제 경사도가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치를 즐기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 게임이라고 친다면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끝판왕이 후반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발이 1060m 정도고 2100m로 더 올라가는데 2100m.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전혀 하자 도전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만에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이러한 대자연이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문화가 있죠. 바로 원주민 문화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대만 원주민의 문화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지금도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도 가장 흥미롭게 보는 점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상징물들입니다. 여기 정마름모골의 타일들과 그리고 뾰족뾰족 톱니바퀴처럼 만들어 놓은 저런 난간들, 이런 구조물들, 옆에 이렇게 세워놓은 야외 조명들, 이런 것들을 올라가는 내내 여기저기서 조금씩 볼 수 있는데 좀 보존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슈 노코궁 해발 3m에 지어진 마을. 여기는 편의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각종 여러 시설들이 있는 산 위에 있는 마을인데 저번에 왔을 때도 여기에 다시 오면 좀 멈추어서 둘러보고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날은 더 시간이 없어서 결국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킨. 치킨. 대만 치킨 지파이라고 부르는데 참 맛있습니다. 해발 1000m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밑에 경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위쪽의 경치는 초반에 봤던 그 경치와는 좀 다릅니다. 와, 밥 먹는 소리 들리네. 저기가 경치 좋은 음식점. 음식 냄새라도 많이 맡자. 약간 보충된 것 같습니다. 와, 저 문 사이로 풍경이 보이는데 죽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음식점 안으로 자전거 타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풍경, 와, 풍경 진짜 좋다. 다음에 이제
12시다. 오후가 됐으니까 비가 이제 올 때가 됐긴 됐다. 안산이 28km 나왔습니다. 28km. 제 기억에 풀이에서 올라가는 허안산은 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4시 5시 사이에 도착할 머릿속에는 온통 시간 안에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면 힘듦, 즐거움, 뭐 기쁨, 슬픔 여러 개가 이제 좀 섞여 있는데 지금은 힘듦밖에 없습니다. 딴 건 없어. 근데 이제 비가 오면 더 힘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더 힘듦. 경사가 가파릅니다. 여기가 허안산이 경사가 가팔라요. 그럼 기어를 틀어라. 기어를 다 틀었습니다. 벌써 없어. 다 틀었어. 오토바이에 끌바당 하고 싶다. 끌바가 아니고 밀바당 하고 싶다. 밀바. 유난히도 참 힘든 날이었습니다. 햇빛이 나지 않는데도 더웠고 이 더위에 멘탈이 바스라진 상태입니다. 벌써 이런 들면 어쩌나.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뚝뚝뚝뚝 가방을 때리는 소리가. 이건 안 멈출 것 같다. 아우 비야. 지치고 무방비인 상태에서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이 다시 그 고민 단계죠. 세워서 우유를 입을까 아니면 그냥 갈까. 다리에 힘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호흡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 호흡이. 또 다른 작은 마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좋은 음식점을 발견합니다. 저기 딱 앉아서 밥 먹으면 밥이 진짜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맞지? 비야. 언젠가는 저기서 밥을 먹겠습니다. 산 위의 세상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해발 1400. 기력이 참 없었지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 전환을 해봅니다. 헤이. 살려둬. 자, 이제 허안산의 하늘이 구경 9mm K5 권총에서 20mm 기관포로 바꾸어 마구 수사되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안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차가운 빗방울이 피부에 한 발 한 발 꽂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옷이 젖는 거를 최대한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올라가서 결국 세븐일레븐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안 그칠 것 같아서 우유를 좀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쏟아져 내린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걸 보고 있으면 참 우울해집니다. 이 비옷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도 참 번거롭습니다. 제 몸은 방수인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 비옷을 입습니다. 온 김에 간식을 하나 사 먹고 와야지. 간식은 세븐일레븐. 1분 1초 가까운데. 일단 선 김에 간식도 좀 먹기로 합니다. 대만 사람들 많이 먹는 거 푸딩 같은 거 어디 갔노? 다행히도 푸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기를 높여줄 대만의 대표 커피, 미스터 브라운. 이 미스터 브라운 커피가 우리나라로 치면 SB처럼 굉장히 대중적인 커피인데 대만의 캔 커피 선구자죠. 3개 먹는데. 미스터 브라운. 대만 레시피죠. 미스터 브라운 특유의 커피향과 함께 카페인이 몸속으로 침투합니다. 이 살아있네. 살기 위해 먹는다. 살기 위해서 진짜. 달달한 푸딩이 참 평소에는 살찔까봐 못 먹지만 지금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먹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다가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푸딩. 저 미끌미끌 몽글몽글한 촉감, 입안으로 퍼져나가는 단맛, 잠시라도 이 스디쓴 상황을 잊게 해줍니다. 달아요. 그렇지만 간식을 먹고 나서 고민에 빠집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현재 시간이 1시 반 정도고 남은 거리는 62km, 획득 고도가 2000m가 더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도중에 적당히 숙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1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안 가려면 지금 안 가야 돼. 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돌아올 길은 없다. 계속 가요. 그래서 해발 2000m 근방에 있는 숙소에서 1박을 하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안고 이산까지 가거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정상까지가 1800m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1시 20분이니까 아마 가방이가 다 버리고 내일이 없다 생각하고 밟고 올라가면 이제 4시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반대편 리산 가는 길은 제가 안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불안 요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숙소가 있죠. 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넘어갈지 넘어가기 전에 자고 갈지. 이제 한 4km 정도 더 가면 마지막 숙소입니다. 저 위에 편의점 하나 나오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이 오르막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편의점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넘어가기 전에 자고 가야 될 것 같다. 비가 그래 그래 나도 힘들다. 아이고 비야. 에이 뭐 안되고 놀이동산인가? 서둘러서 급히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눈에 띄는 건물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려봅니다. 양들 구경하는 그런 데 같은데. 거지네 거지. 진짜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쭉 쳐진다. 쭉 쳐져. 쭉 쳐진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 더 가면 숙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의욕 하자 이게 지금 약합니다. 지금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한쪽은 그냥 여기서 숙소 잡고 쉬어라, 다른 한쪽은 아니 오늘 마음 먹었으니까 어떻게든 목적지까지 가라. 어느 쪽이 천사고 어느 쪽이 악마인지는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머리는 자꾸 가지 마라고 하고 몸은 또 계속 앞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뭐 머리는 놔두고 몸만 갈 수도 없는 거고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멈춰라. 그러다 결국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결정을 하기로 했던 편의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5분만 고민해보자 하고 들어간 편의점인데 에너지 음료를 삽니다. 그리고 이온 음료를 삽니다. 그렇게 그냥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1박을 하고 갈 거였으면 맥주를 샀겠죠. 제 무의식이 제 머리, 이성을 이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1박을 했더라면 또 다른 추억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바나나 카페인은 일단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올라가던 길로 내려와가지고 가고, 모르겠다. 일단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겠습니다. 크고 중대한 결정을 무의식 중에 내려버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본 게임 시작입니다. 1400m도 올라가서 우린까지 가겠습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계가 불투명해지면서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또 쏟아. 일단 보급은 에너지 젤이 아직 7개 있고 거기다 바나나 2개 있고, 노란색 옷 입고 막 병아리 같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이 대자연 앞에서 저는 병아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리야 힘내줘 오늘. 자, 차분하게 천천히 여유있게. 그렇게 좀 위기를 느끼고 긴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페달링을 시작하니까 왠지 모르게 의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지쳤을 때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죠. 할 수 있다. 정신을 안 차리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정신이 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로 물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가파릅니다. 제 생각에 또 이 비를 맞아서 체온이 좀 떨어지니까 컨디션이 좀 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에 고문 없잖아요. 늑대나 뭐 이런 게 있나?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포심. 결국 인간의 마음이 뭐든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졸이게 하고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단순해졌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2분 10분 한 번씩 털고 이제 다시 달리는데 집중. 자연 소리가 들리죠? 그 지브리 생가치 이런 거 거기 보면 대가리 이제 흔들흔들거리는 거 나무에 앉아가지고 울령공주인가 어쨌든 막 그런 것들이 막 앉아있는 그런 느낌.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 실제로 그런 허환산의 자연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2000m부터는 인적이 이제 드물고 가뜩이나 날씨도 안 좋아서 좀 무섭습니다. 지진 났을 때 제가 못 지나갔던 거기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웨이팅 타임이 30분이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또 안개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야 이거. 렌즈에 막 습기 차고 이럽니다. 렌즈 안쪽으로 내 눈에도 습기가 찬다.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오. 마치 실미도로 갈 수 있게 해줘. 가게 해줘 제발. 여기서 이제 지진 반대쪽으로 지진 때문에 못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고 충격에 입사했던 그곳입니다. 2년 전에 대만 화롄 쪽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지진이 난 바로 그 당일에 제가 이 산을 올라가다가 여기 해발 2300m 정도에 있는 통제소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경찰의 통제를 받고 다시 돌아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라이딩입니다. 도로 위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져 내려왔습니다. 거의 시냇물 수준이었습니다. 날씨 확인했을 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수도 있다 그랬거든. 호환산 10km.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2300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1000m로도 올라갑니다. 제 몸이 더 지쳐간 틈을 타서 허환산은 더 높은 경사도와 더 많은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허환산이 이제 저를 챌린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인지 구름인지 뭔지 더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다 막혀서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기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디고? 하얀 거 이게 어디고?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위에는 개는 안 나올 것 같다. 만약에 개같이 생긴 뭔가가 나온다면 그거는 늑대가 아닐까. 만약 저한테 소나기 맞을래 개한테 쫓길래 물어보면 저는 차라리 소나기를 맞겠습니다. 희망회로도 돌려봅니다. 이 구름을 뚫고 3000m 이상 올라가면 이제 구름 위니까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을까. 비행기가 딱 이륙할 때 구름 위로 탁 올라가면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험난한 곳을 지나다 보니까 미쳐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구름 위를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어쨌든 앞이 보이건 안 보이건 비가 내리건 말건 페달은 멈추지 않았고 정상 쪽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2450m 800m 더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시간은 3시 20분. 경사가 급합니다. 부산에서 극악 경사로 단련된 다리 아닙니까? 허였네 진짜. 막 허였다 진짜. 엄세사기 허였네 진짜. 하얀 나라를 보안 절망과 지옥이 가득한. 혹독한 라이딩을 이어나가며 생명수 같은 생명 에너지제를 꺼냅니다. 이기자. 와 바람이 씨. 차디찬 세찬 바람을 에너지제를 흡입하며 정면으로 뚫고 지나갑니다. 45g 젤은 6개 더 남았습니다. 굶어 죽진 않는다. 샴 마운틴. 날씨가 좋았다면 상당히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었을 공원을 지나갑니다. 여기는 다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2700m 정도 지점인데 약간 평지가 있고 나무 터널이 있습니다. 비를 좀 피하고 있어요. 야, 이 이 나무가 몇 년 전부터 있었겠습니까 이게. 거대하게 살았다. 이렇게 구름 속을 지나가니까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그런 신비한 느낌도 조금 들었습니다. 어이 새소리. 인적이 드물고 진한 안개 속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창출되다 보니 작은 새소리에도 깜짝 놀랍니다. 온몸이 완전히 축축하게 젖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실미도 전쟁통에 비바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 않는 이곳, 마치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란 페인트로 그려진 도로 사인, 이곳이 대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고산을 올라가는 길, 하환산의 온갖 공격에도 페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땀 국물과 콧물, 눈물, 빗물이 뒤섞여 아스팔트 위로 급류를 형성하고 나는 이 꿈같은 현실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급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제 카메라도 좀 맛이 간것 같아. 물 많이 먹어가지고 조작을 막 지 마음대로 한다. 여기서 아껴놨던 대만산 에너지 드링크를 깝니다. 남은 어필은 이제 약발로 올라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카페인 약발은 더 잘 받습니다. 좋다. 경사각수로 가파르고 춥습니다. 우링 정상과 가까워질수록 경사는 더 가파라지고 비도 더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해발 3070m. 기온이 급떨어져서 옷을 좀 더 껴입으려고 잠시 멈춥니다. 지금 또 추워가지고 온 세상이 구름과 안개로 가득했고 카메라도 비에 많이 맞아서 오락가락했지만 저의 정신은 여전히 말짱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강한 정신력 때문이 아닌 카페인을 마셨기 때문이죠. 체감 온도는 대략 영하 50도였고 바들바들 떨면서 팔토시와 외투를 착용했습니다. 가방 안에 젖었으면 안 되는데. 가방 안에는 젖어서는 안 될 것들을 한 번 더 비닐로 포장합니다. 이제 허완산 추위 공격에 방어 준비가 되어서 마음이 놓이고 우쭐거리려던 순간 허완산이 하늘에서 박격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 이긴다. 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남은 200m를 마저 오르기 위해 출발합니다. 31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직 현생입니다. 현생. 이런 말 하면 막 그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체력적으로 극한의 힘든 정도는 아니다. 좀 춥다. 힘들긴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지. 근데 극한 힘듭니다. 졸라 힘듭니다.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제 우링 정상에 거의 도착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을 좀 쥐어짜냈습니다. 이날따라 예상 밖으로 신기하게도 정상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링인지 회색 배경에 설치해놓은 우링 세트장인지 약간 헷갈렸지만 어쨌든 무사히 우링에 도착합니다. 역시나 우링에서도 대만 자덕들을 따라 짧게 의식을 치루었고 우리 완료했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경치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야, 경치. 아리가또. 경치. 아리가또 쎄쎄 감사합니다. 경치고 나발에 내려가겠다. 오늘 맥주 2캔 모여야겠다. 맥주 2캔과 온천이 있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링에 도착했다고 해서 미션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사실상 본격 미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숙소까지 44km를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km 안에는 4,500m의 상승 고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미 오후 5시가 넘어가 버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그 44km 거리에 있는 리산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까지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는 제가 리산 그쪽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초행길이었습니다. 어쨌든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리산을 향해 신속하게 다시 출발합니다. 참고로 지금 내려가는 이 길은 극악의 어필로 많이 알려진 우링의 그 마지막 극악 경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려갔습니다. 비가 진짜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이 빗방울 하나하나가 제 뺨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따끔따끔하더라고요. 이 수백만 발의 비알탄들이 얼굴로 날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길가에는 급류가 흘러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저기에 이제 휩쓸리면 큰일 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산까지 가는 44km 안에는 오르막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날이 이제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자전거 타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화렌이고 왼쪽으로 터널을 지나서 내려가면 리산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알고 있지만 리산으로 내려가는 길은 처음입니다. 터널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 터널을 지나면 비가 이제 안 올 거예요. 푸른 하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리샨 오른쪽으로 가면 화렌으로 내려갑니다. 다롭고 이제 왼쪽으로 30km 더 내려가면 이제 숙소가 나옵니다. 자, 햇빛 리산으로 가기 위해 터널 아닌데 오르막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내리막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터널이 반대편으로 나오는 순간 카메라가 추락했습니다. 이번에 대만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비에도 많이 젖었는데 다행히 아직 작동은 합니다. 주인을 참 잘못 만났죠. 날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갈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한데 오르막길은 또 나옵니다. 19km 가면 더 가면 리샨이고 거기에 숙소가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속도를 내지만 안전하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고 전혀 인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슨 산짐승 같은 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간에 소리도 한 번씩 지르면서 갔습니다. 이제 어둠이 쫙 깔리면서 사실 이날의 진정한 챌린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라이트는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다. 불이 켜져 있으면 왠지 못 볼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도로 앞에 한치의 앞만 보면서 계속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날은 거침없이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정신없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거의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다 와가는구나 하고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길은 저 불빛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는 쪽으로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저 불빛은 산 건너편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빛과는 오히려 더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불빛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지 모를 이 깊은 숲속의 밤길을 공포에 떨며 내려갑니다. 만약에 걔한테 쫓길래 아니면 이 어둠 속 고산지대를 혼자 자전거 타고 갈래 물어보면 저는 차라리 걔한테 쫓기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 공포심은 상상 초월이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을 한 1시간 정도 달린 후에 조금씩 불빛이 있는 곳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도수가 조금씩 많아지고 건물들도 보이고 불이 켜진 가게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의 인적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안도되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다가 결국 반가운 친구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세븐일레븐. 야, 어둠 속을 얼마나 헤맸는지. 그렇게 오후 7시 반에 목적지 리산에 도착합니다. 우링에서 한 오후 5시 반에 출발해서 약 2시간을 달려 리산에 도착한 겁니다. 숙소비가 그렇게 싸진 않았지만 달리 뭐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기로 합니다. What's your name? Yeah, bring your bike down. 춥다. 춥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에 바로 샤워해. Careful, your shoes. 예. 그리고 가장 전망이 좋은 방으로 You can look outside. 잡아줬습니다. Oh, really? Oh, the mountain view is here. Okay, thank you. Yeah.
Okay? Very nice, Yeah, yeah. up to you. If you want to put your bike Okay. out there or you want to bring to your room, you know. Okay. But maybe changing the shoes first. Yeah, thank you. 7시 반. 오늘도 긴 하루였다. 마지막 1시간은 지옥이었다, 지옥. 일단 몸을 좀 녹이려고 뜨거운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샤워를 했습니다. 전날은 커피 라이딩을 했는데 이날은 커피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다음날 여정은 계속되기 때문에 좀 귀찮지만 빨래를 하고 말립니다. 이거를 사실 또 깨끗하게 안 씻어 놓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좀 청결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가방도 지금 다 젖었어. 밥을 먹을 걸 사러. 참 신기하게도 30분 전만 해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일 없었던 듯 편의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경험 끝에 들어가는 세븐일레븐은 참 특별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도시락칸은 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와랑 오늘 자전거 타러 사람들이 많이 왔나? 앞전에 폭우를 맞으며 오늘 맥주 2캔을 먹어야지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한 캔만 삽니다. 그리고 딱 이날 먹기 적합한 컵라면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 내리막 내려올 때 내려버리네. 그렇게 이제 라면과 햇반, 닭가슴살, 피로회복제를 사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허한산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모기 공격부터 시작해서 온갖 폭우와 추위 공격을 퍼부었는데 마지막 공격, 젓가락을 안 넣어줬더라고요. 다리가 좀 많이 아팠는데 계단을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젓가락을 넣어주는 걸 깜빡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들고 가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먹게 생겼는데 왜 이걸 들고 가지? 약간 그런 느낌.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찍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카메라 센서가 맛이 갔는지 영상이 흔들흔들거리더라고요. 오늘 마실 자격이 있다. 오늘의 맥주 맛 또한 참 특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놀란 마음과 다리가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5시간 전 세븐일레븐으로 돌아가서 리산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그 근처 숙소에 머물지 다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냥 그 근처 숙소에 머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간 산속 라이딩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라면을 먹을 시간입니다. 이날도 뭐 라이딩하면서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라면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흡수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다음날도 대만 고산지대 척추 챌린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날은 이제 이 리산에서 이란 쪽으로 하산을 시작하는데 어이없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피할 수 없었던 개화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에시에.